자, 오늘 이제 삼각함수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얘기가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일반각. 여기부터도 고비야. 이 일반각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풀기는 풀되 어떻게 자기가 제대로 푸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푸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초등학교 수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수학. 자,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점을 하나 갖고 여기 고정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 고정선 위에서 똑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동선을 하나 그리거든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각이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때. 믿기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해요. 각. 그럼 각도는 뭐냐? 각도는 이 고정선과 동선이 벌어진 정도, 요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각하고 각도는 원래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고 뭐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이니 각도니 동의어처럼 썼지만 사실은 좀 다른 얘기야. 사실은.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고요.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고 요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다 이렇게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웠었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바탕으로 확장을 할 거야. 확장. 자,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요. 첫 번째, 이 고정선을 기준으로 동선이 움직인다고 했지, 그치? 그럼 동선이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두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어. 동선이 회전하는 방향.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고정선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동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이때 이 고정선을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동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예요. 시초선과 동경. 그러면 이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요.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란색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빨간색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음각이 등장해. 마이너스 각도. 초딩 때 여태까지 배워본 적 없어. 마이너스 각도를. 그럼 예를 들어 요 파란색 양의 각도를 30도라고 하면요. 당연히 음의 각도로 보면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몇 도? 바보냐?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양각, 음각. 이게 첫 번째 확장 얘기야. 회전하는 방향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요 방향,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자,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내가 30도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얘기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게 이렇게 띡 하고 왔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웅 하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또는 웅 하고 몇 바퀴? 두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어. 졸라게 돌아서 왔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회전양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일반각이야. 회전한 총양. 이걸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전 방향과 회전하는 총양.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30도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도 할 수도 있을까? 360도 플러스 얼마라고 하면 될까? 30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치? 한 바퀴 돌아왔으면. 얘를 기준으로 한 바퀴 휙 돌면 360도잖아, 그치? 여기서 이만큼 또 띡 더 간 거잖아. 360도 플러스 30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두 바퀴 돌면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360도 곱하기 2하고 여기다 얼마를 더해줘? 30도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영원히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딴 걸 배우냐? 이딴 걸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야. 뒤에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를 배운 다음에 걔네들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게 이렇게 한 바퀴만 가지고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계속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도 쭉 그래프가 나타나고 반대 방향으로도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또 쭉 나타나고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거 배울 거야. 뒤에서 우리가 뭐 사인 함수 그래프다 하면은 뭐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렇게 영원히 가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양의 방향으로도 가고 음의 방향으로도 가고 영원히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저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깔끔합니다. 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죠, 그쵸? 이해하면 쉽잖아, 그치? 이해하면. 그럼 이제 이것을 한 방에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묶어 표현하면 되느냐, 결국. 자,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여기 동경이 있을 때,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 알파는 각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알파가 각도가 아니라 알파는 그냥 최종 위치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아. 각도가 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한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왔을 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얘는 그냥 앞으로 최종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일반 각 세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때 세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최종 위치 알파도에다가 앞에 얼마를 더해주는 거야? 360n을 더해줘서 표현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각의 표현법이에요. 360n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때 n에는 당연히 정수가 들어가겠지? 근데 이때 정수는 0, 1, 2, 3도 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된다고. 왜? 회전 방향에 따라 양의 각도 되고 무슨 각도 되니까? 음의 각도 되니까. 그래서 이때 n에는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아. 회전수하고 회전하는 뭐까지, 방향까지 함께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 총 일반 각을 결국은 우리가 회전한 총량이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좀 이따가 문제를 볼 건데, 문제 푸는 가장 원칙 핵심이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일반각을 표현할 때 이 앞에는 무조건 무엇으로 표현이 돼야 돼? 360n이 무조건 만들어져 있어야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야. 만일 얘가 180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이거는 일반각이 아닌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앞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60n. 요게 맞아져야 일반각인 거야.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여기가 360n이 아니라면 여기를 얼마로 맞춰줘야 된다고? 360n으로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됐지? 강조했습니다. 360n을 꼭 맞춰줘야 되고, 이때 n은 회전수와 회전 방향이 고려된 정수다. 이렇게 해서 이따 문제 풀 때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반각 얘기를 좌표 평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제. 자,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봐봐. 시초선을 어디로 잡냐면, 원점부터 이 X축 양의 방향이 있지? 요 방향으로의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동경을 계속 회전시킬 수 있지, 그치? 뺑글뺑글 영원히 돌릴 수 있어요, 영원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동경의 최종 위치는 네 곳 중 하나이겠죠. 무조건 최종 위치는 네 곳 중 하나야. 몇 사분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1사분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몇 사분면일 수도 있고,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4사분면일 수도 있겠지, 그치? 동경의 최종 위치는 무조건 넷 중 하나일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동경의 최종 위치가 1사분면일 때는 1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당연히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 왜냐면 얘가 최종 위치라고 했잖아. 즉, 몇 바퀴 돌으려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1사분면에 있을 때, 자, 요걸 편의상 요 각을, 요거를 알파라고 할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그럼 1사분면의 각 세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여기 알파 헷갈리면 지울게. 이건 최종 위치만 쓴 건데 굳이 여기서 알파는 표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1사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 앞에다가 뭐를 붙여줘야 돼? 반드시 360n을 붙여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자, 1사분면의 각은 그냥 1사라고 쓸게. 제 1사분면의 각은 얼마보단 작아야 돼? 360n 플러스 90보단 작아야 되고, 얼마보단 커야 돼? 360n 플러스 0. 그러니까 플러스 0은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야. 되지? 일반각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일반각. 그럼 2사분면의 각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2사분면의 각은 얘들아 도와줘봐. 자, 다시 1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360n 플러스 90보다는 작고 360n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2사까지만 쓸게 나는. 360n 플러스 얼마보단 커야 돼? 얼마보다 작아야 돼? 180보단 작아야 되고, 얼마보다는 커야겠어요? 360n 플러스 90보단 커야겠지. 이렇게 3, 4, 4, 4분면 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3, 4, 4 안 쓸게 안 써도 되겠죠? 네, 거기 뭐 개념 끝내기 써 있으니까 3, 4분면, 4, 4분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 61쪽 일반각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62쪽 얘기로 가볼 거예요. 지금 4분면의 각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얘기인데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좌표 평면상에서 동경 두 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이제 위치에 따른 어떤 우리가 관계를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 동경을 뭐지? 파란색 동경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당연히 이게 시초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색 동경을 하나 그릴 건데, 파란 동경과 빨간 동경이 지금 일치한다고 할게요. 일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그럼 일치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얘네 둘의 일반각을 빼면, 봐봐, 일치한다는 건 결국 최종 위치가 같다는 소리 아니니? 최종 위치가 지금 같다는 소리잖아. 그렇다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당연히 360n이라는 값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지금. 그러면 파란색은 예를 들어 두 바퀴 돌아왔다고 치고 빨간색은 한 바퀴만 돌았다고 치면 파란색의 일반각에서 빨간색의 일반각을 빼면 360 나오지,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한 번 더 가볼게. 파란색은 지금 몇 바퀴 돌아왔다고? 파란색은 두 바퀴 돌아왔고요. 빨간색은 몇 바퀴 돌아왔다고?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할게요. 뭐 어디다 푸셔? 여기다 푸셔야지. 빨간색은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의 일반각에서 빨간색의 일반각을 빼면 당연히 360 나올 거 아니냐. 최종 위치는 똑같으니까 최종 위치는 없어질 것이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진짜 믿어도 돼? 파란색의 일반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 빨간색의 일반각을 세타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위치를 똑같이 그냥 알파라고 할 게 같으니까. 그럼 세타1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360n 플러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고, 세타2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360n 플러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일반각을. 됐어? 그럼 얘를 빼버리게 되면 지금 일치 써줄게, 일단. 빼버리게 되면 이거 알파 사라지잖아, 맞지? 네. 그럼 360n도 사라지지 않나요? 아니, 360n은 안 사라져. 그냥 왜? n은 정수라며. 똑같으면 n에 얼마 넣으면 돼, 그냥. 0 넣어버리면 된다고. n은 정수니까. 이해돼?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뺐을 때 이거를 뭐는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 360n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으면 n에 0 넣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래, 됐다고 믿을게. 얘들아,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지 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 끝내기 보시면 그런 말 써 있잖아. 두 동경의 그 일반각의 차이가 360n이다. 이렇게 써 있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진짜? 자, 그 다음, 일치,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칠판이 좁아서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일치 얘기했고요. 자, 이제 반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반대. 자, 이렇게 지금 사분면에서 파란색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금 반대지, 그치?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됐죠? 그러면 자, 파란색 동경의 최종 위치를 알파라고 하고요. 지금 양의 방향으로만 돌릴 거예요. 회전 방향은. 음의 방향 생각 안 할 거야. 양의 방향으로 하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의 최종 위치를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됐지? 그러면 두 동경의 이 최종 위치를 빼주게 되면 베타에서 누구를? 알파를 빼주게 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180도라고 해야 될까 과연? 180도라고 해야겠니? 여러분 일단 베타 빼기 알파하면 180도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각을 다룬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 각을 다룬다고. 그렇지. 이 앞에다가 뭐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360n을 붙인 다음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n 붙였네요. 네. 한번 이해되면 끝나는데, 응? 될까?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해볼까? 자, 거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 외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매번 여기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외워봐요, 여러분. 다 잘 까먹는다, 되게. 생각보다 잘 안 외워져. 자, 졸지 말고 집중해봐. 자, 예를 들어 두 동경을 또 그려볼게요. 파란색 동경과 빨간색 동경을 그릴 건데 파란색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무슨 축 대칭이니 지금? 두 동경이 X축 대칭된 거지, 그치? 납득이 되지, 얘들아? X축 대칭된 거잖아? 그러면 이 파란색의 최종 위치를 알파라고 하고요. 빨간색의 최종 위치를 뭐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면, 이거 최종 위치라고 했다. 이때는 두 동경의 요 최종 위치의 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납득이 돼요? 최종 위치의 합을 어떻게 표현해야겠어요? 360n 하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그냥? 이해돼? 봐봐. 알파랑 베타 이 최종 위치 두 개 더하면 360도 되잖아. 근데 이게 몇 바퀴 돌아왔는지 둘 다 알 수 없으니까 360n에다 360을 더하면 그냥 얘는 360n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끝난다고. 그렇지 않겠니? 맞아요. 360n. 이해한다고 믿을게. 응? 알았어, 하나 더 해볼게. 참. 하나 더 해볼게. 거기 하지 말고. 자, y 콜 x 대칭 한번 써볼게요. y 콜 x 대칭. y 콜 x 대칭. 두 동경. 자, 이렇게 또 사분면을 그리고요. 자, 여기 y 콜 x 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y 콜 x. 자,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동경 하나랑 동경과 빨간색 동경을 그릴 건데 얘네는 지금 무슨 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지금 대칭인 위치 관계라고요. 됐지? 대칭인 위치 관계야. 그러면 자, 이 파란 동경의 최종 위치를 알파라고 하고요. 빨간 동경의 최종 위치를 베타라고 하면 이때는 두 최종 위치를 더해서 생각해야 될까? 빼서 생각해야 될까? 더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핵심이 최종 위치를
최종 위치를 이렇게 정리해 줄게. 더하거나 뭐 한다고요? 더하거나 뺀다고. 더하거나 빼서 이것을 무조건 360n 플러스 알파꼴로 만든다가 핵심이야. 이 핵심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더하거나 뭐 한다고 그냥 뺀다고. 둘 중 하나의 액션을 통해서 무슨 꼴로 만들어버리는 게 360n 플러스 n 꼴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뭐 두 동경이 일치하면 빼고 뭐 반대이면 더 빼고 뭐 이렇게 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에 딱 y 이퀄 x 칙 나오면 얘네가 그림을 한번 딱 그려봐. 그러면 더하는 게 좋겠는지 빼는 게 좋을 건지 생각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건 더하는 게 좋지 않겠니? 왜냐하면 두 동경의 최종 위치를 더하면 일단 최종 위치의 합이 90도 되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 얘들아? 이해되겠지 진짜?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뭐야 여러분? 베타 되지 않겠니? 요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90도잖아. 근데 일반각 표현이니까 앞에다 뭐 붙여준다고? 360n을 붙여준다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끝이라니까. 이렇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려고 하냐고. 다 외우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걷는 문제는 무조건 무엇 갖고 생각한다고? 두 동경의 최종 위치를 뭐 하거나 뭐 한다 얘들아? 더하거나 뺀다. 이 두 개밖에 없어. 더하거나 빼라고. 더하거나 빼라고. 더하거나 빼서 360n 플러스 뭐시기꼴 이렇게 일반각 표현으로 바꿔주면 그냥 끝난다니까. 야 이거 빼는 게 좋겠니? 빼면 얼마라고 말할 거니? 이거 다 애매하잖아. 빼서 얼마라고 하기가. 더해버리면 90도가 딱 명확히 나오잖아. 좀 전에 X축 대칭도 그랬지. 자, 동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 X축 대칭도 봐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이 두 동경의 최종 위치를 당연히 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니? 더하면 360도 되니까. 표현하기 쉽잖아. 이해되죠? 또는 그럼 이것도 해볼까 그냥? 자, 쓰진 않을게. 너무 이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번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Y축 대칭이라고 하자. 됐지 얘들아? Y축 대칭. 그러면 이 파란색 동경의 최종 위치를 알파라고 하고요. 빨간색 동경의 최종 위치를 베타라고 하면 이번에는 두 동경의 최종 위치를 더하는 게 좋겠니? 빼는 게 좋겠니? 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하면 몇 도 나와? 최종 위치의 합이? 180도 나오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걸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60n 플러스 얼마? 180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 정도 생각은 자꾸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거기 지금 6개 써있죠? 그 6개 써도 다 외우냐고, 어떡해. 잘 외워지지도 않는다니까, 진짜. 외우려고 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진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일치니 반대니 y 이퀄 x 대칭이니 뭐 x축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이런 진수를 보고 그냥 사분면 하나 띡띡 해서 두 동경 위치를 딱딱 그려보라고. 그 다음에 더할지 뺄지 고민해보라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 더하면 180 딱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돼. 더하면 90도 딱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래. 동의했다고 믿을게.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전에 일반각 얘기 다 정리했고요. 이제 호도법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일반각을 왜 배운다고 했냐면 일반각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그래프 그리기 위함이라고 했었지? 그래프 그리기 위함. 호도법도 마찬가지야. 호도법도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배워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생각보다 원칙이 있지, 그치?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호도법 단어 뜻부터 볼게요. 앞에 있는 호가 부채꼴 호야. 부채꼴의 호. 도가 각도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걸 호도법이라고 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한다. 근데
이런 용어보다는 좀 더 실전적으로 얘를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여태까지 쓰는 각도는 60분법의 각도라고 해. 60분법. 60분법이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몇 등분해? 이거를 360등분을 하고, 이 하나의 크기를 몇 도라고 하는 거야? 1도라고 하는 거 배운 거야. 60분법. 그쵸? 60분법. 근데 이 60분법의 각들은 이산된 자료예요. 이산된 자료. 무슨 말이냐? 1도와 2도 사이에는 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지 않니? 그러면 60분법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 대해 다 연결되는 그래프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야 되잖아? 뭐 직선 또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60분법의 각도를 가지고는 연결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60분법의 각도를 실수화하는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60분법의 각도를 실수화한다. 이게 목적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그릴게요. 부채꼴. 그러면 이때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있겠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 누구랑 같아질 때? 반지름 R과 같아질 때 우리가 이때 요 크기를, 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했어요. 호도법의 각은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써. 또는 뭐 영어로 1라드 이렇게 써도 되고요. 1라드. 단위입니다. 라디안. 다시 갈게. 표정들이 왜 그렇지? 다시. 야, 이 각을 점점 키운다고요. 아시겠죠요? 각을 키우면 이 호의 길이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호의 길이가 점점점 커지다가 요 반지름과 딱 같아질 때 그때의 이 벌어진 정도를 뭐라고 약속했다고? 1라디안이라고 약속했다고. 1라디안. 근데 1라디안은 실수예요. 무슨 수라고요? 실수. 얘는 실수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60분법으로 한번 대충 재봤더니 57점 얼마 도가 나오더라 이거야. 무리수예요. 무리수.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57점 얼마 도. 1라디안. 얘들아, 너무 슬픈 표정 짓지 마. 힘드니, 다들? 응? 은재가 많이 졸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면요. 57점 얼마가 1라디안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180도를, 몇 도를? 180도를 라디안으로 한번 바꿔봤어. 자, 57점 얼마 도가 1라디안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이용해서 18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봤다고. 18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봤더니 3.1415926 땡땡땡땡 무리수 라디안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때 이걸 여러분들 익숙하죠?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파이. 이렇게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 어렵니? 자, 다시 봐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질 때 그때 이 벌어진 정도를 60분법으로 측정했더니 무리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57점 몇 도 얼마 도가. 그래서 무리수니까 표현 방법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본 단위, 라디안에 대한 기본 단위각으로 잡고 1이라고 정한 거라고. 1라디안.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18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봤더니 3.1415926 졸라게 가더라 이거지. 그냥 파이라고 줄여 쓰잖아 우리가. 그래서 180도는 60분법의 180도는 몇 라디안과 같다? 파이 라디안과 같다. 그럼 320도는 몇 파이겠어? 2파이. 이해돼? 90도는 뭐겠어? 파이. 2분의 파이. 60도는 몇 도 얼마겠어?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 그거야.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다 바꿀, 라디안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라디안으로. 이게, 뭐, 아니, 저는 이렇게 안 외우는데 모르겠어. 편하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봐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면서요. 그러면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1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하면 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해돼? 그러면 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60도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겠어? 180분의 얼마 곱해주면 돼? 파이 곱해주면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의하각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면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 아니야.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해. 그렇지 않을까? 너무 당연해. 그럼 반대로 1라디안은 몇 도라고 하면 돼요? 무리수니까 무리수로 표현할 수는 없고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면 되지. 파이분의 몇 도라고 하면 돼? 180도 이렇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2분의 1 라디안은 몇 도겠니? 2분의 1 라디안은 몇 도겠니? 2분의 1을 얼마 곱하면 돼? 파이분의 180 곱해주면은 도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파이분의 몇 도야? 90도. 뭐 되게 중요한 듯이 이렇게 책들에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너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어? 내 입장에서만 당연한가? 너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줘. 당연하지 얘들아? 나 확인하는 거야. 배터리에다가 났나. 자, 그래서 지금 호도법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렵게 기억할 필요도 없어. 배우는 이유 뭐라고요? 60분법의 각도를 무순화해버린다고? 실수화. 그래서 모든 각도를 다 실수로 바꿔서 그래프로 그릴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할게요. 자,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할 줄 알죠?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한번 불러볼래? 아는 공식으로. L은 어떻게 구하니?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지 않니? 이거 알지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60분법의 각이야. 근데 이걸 다 뭐 할 거라고 이제 실수할 거라고 했잖아. 그럼 360도도 라디안으로 고치고 중심각도 뭐라고?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야. 간단해? 그러면 360도는 라디안으로 바꾸면 몇 파이야? 2파이 되고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 이때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아시겠죠?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게. 그러면 2파이 어떻게 되니? 약분되지 않니?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하면 호의 길이 공식도 아주 간단해져요. 그럼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끝이야 결국? R 세타로 곱하면 끝 아니니? 반지름하고 호도법 각도 곱하면 끝이라고.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끝. 그 다음에 넓이. 넓이는 S라고 쓰죠? 넓이 공식도 니네가 아는 걸 해볼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역시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라디안의 각으로 바꿀 거라고. 라디안의 각도로. 360도를 몇 파이라 쓰고 2파이라 쓰고 이 중심각을 또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또 약분되겠죠? 파이 약분되잖아. 그치 얘들아? 파이 약분되니까 식을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주게 되면 이것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여러분 봐봐봐. R 세타가 누구와 같행? L과 같지 않니? 그럼 여기 R 제곱 세타를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2분의 1 하고서 RL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쵸? R 세타가 L이니까. 자, 끝! 부채꼴 호의 넓이 끝.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도 다 정리됐습니다. 자, 문제 풀지요. 8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8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해봐.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믿을게. 자, 그 다음에 83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83번도 알겠죠? 그냥 거기 공식 그냥 간단히 써서 하면 돼요. 자, 84번 전화해드릴게요. 84번. 자, 넓이가 S로 일정한 부채꼴의 반지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변할 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요, 둘레의 길이라는 건 이 세 길이를 다 더하라는 소리지, 그치? 그럼 여기를 R이라고 놓고, 여기를 R이라고 놓고, 여기를 L이라고 놓을게요. 근데 무엇이 일정한 부채꼴이라고 돼 있어요? 넓이 S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지, 그치?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호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지고, 이게 짧아지면 이게 늘어나 있고, 이게 짧아지면 여기 늘어나고, 뭐 그런 의미겠지, 그치?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렇다면 부채꼴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요 세 개 더한 거니까 2R 플러스 뭐야? L.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R도 변하고 누구도 변한다는 소리야? L도 변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러분, 이 변하는 것의 지금 최소값인가요? 예,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변하는 문자를 날려야 되지 않을까? 그쵸? 값이 변하는 문자가 날라가야 얼마 딱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요 L의 식을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자, 봐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2분의 1 R, L 해도 된다고 했죠. 그쵸? 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를 안 줬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식을 쓰는 건 당연히 무리수란 생각이 들지. 세타식 쓰는 건 오바야. 여기 세타 안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 L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R분의 몇 S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R분의 2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네. 돼요? R분의 2S. 맞잖아. S가 2분의 1 R, L이잖아. 그럼 L은 R분의 2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두 양수예요. 뭐라고요? 두 양수 아니니? 반지름 양수잖아. 넓이 양수고 반지름 양수잖아. 두 양수 합의 무슨 값?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이니까 무슨 기하 이용할 거야? 산술기하 이용할 거야. 역시. 주댕이 벌리고 2배에 루트 씌워서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4S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의학 나오니까 4 루트 뭐가 되는 거야? S. 그럼 끝났지. 그러면 둘레 길이 합의 최소값이 지금 얼마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4 루트 S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만일 S를 숫자로 줬으면 숫자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졸지 말고 자꾸 왜 줘라. 자꾸 졸지 말고 자꾸 왜 줘라. 자, 이제 삼각함수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들 졸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얘들아? 안 졸리게? 해줘? 싫어.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삼각함수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야. 이제 삼각함수로 갑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일반각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각과 각도의 개념을 확장해 놓은 게 일반각이야. 개념 확장. 마찬가지로 이 삼각함수도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확장한 거야. 그러니까 삼각비가 사실은 삼각함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많이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삼각비부터 그래서 출발을 할 거야. 재밌지 않니, 얘들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미친놈 같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 자, 삼각비를 우리가 배웠어요. 중3 때. 한번 해볼게, 삼각비부터. 자, 얘는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각에 대한 변의 비율이다. 이거의 줄임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에 대한 뭐라고요? 변의 비율. 각에 대한 변의 비율. 각 투 더 변비. 기가 막히지 않니? 내가 만든 말인데. Sorry. 자, 가볼게.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 수직이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각에 대한 변의 비율 너무 중요한 말이야.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이 세 변의 비율이 뭐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삼각비야. 그래서 세 가지 배웠잖아.
봐봐. 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뭐라고 했어, 우리가? 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다고요. 얘분의 얘. 또 모두 배웠어. 요렇게 넘어가는 거 배웠죠. 이게 뭐야? 코사인 세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배웠죠. 탄젠트 세타. 옳지. 좋아.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근데 여러분들 이건 모르셨을걸요? 아셨은 분들 있을래나? 원래 삼각비는 6개예요. 근데 중3 때 니네가 3개만 배운 거야. 우리 3개 더 배울 거야, 여기서. 그게 뭐냐면 사인 세타의 역수, 코사인 세타의 역수, 탄젠트 세타의 역수도 존재해요. 원래 삼각비는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 코시컨트라고 해요. CSC라 쓰고 읽을 때 코시컨트.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코시컨트. 오케이, 땡큐. 고맙다 얘들아. 눈물 날 것 같아. 웬일로 호응을 다 해줬어.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SEC라 쓰고 시컨트라고 읽어요. 시컨트. 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그 다음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COT라 쓰고 읽을 때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코탄젠트 세타. 그래서 유치하게도 외울 때 막 이렇게들 많이들 해. 역수를 할 때 코가 없으면 코가 붙는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코가 있는 건 코를 떼버린다 잔인하다. 아무튼 이렇게 뭐 외우기도 하는데 뭐 편한 대로 외우십시오. 편하신 대로. 원래 6개야. 몇 개라고요? 6개. 자, 그러면 이제 이 6개의 삼각비가 어떻게 삼각함수라는 말로 변신하느냐 잘 봐. 여러분이 함수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요. 1대1 관계가 성립하면 우리가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좀 전에 내가 그랬거든. 각 투더 변비가 일정하다고 했거든요. 각에서 변의 비율, 각에 대한 변비가 일정하다고. 즉, 각 한 개당, 각도 한 개당 변의 비율이 무조건 몇 개로 결정돼? 한 개로 이게 대응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이런 거 배웠었어. 자, 예를 들어 조그만 삼각형 하나 그릴게.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 뭐 3분의 2라고 해볼게. 3분의 1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 삼각형을 아무리 키워도 세타만 같다면, 세타만 일정하다면 이 파란 거의 사인 값도 3분의 2라고. 무조건 세타에 대한 변의 비율은 하나야. 1대1로. 크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함수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 함수. 더 키워볼까? 이렇게 키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키워줘도 역시 이 빨간 삼각형, 빨간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인 세타는 얼마야? 3분의 2로 일정한 거야. 아무리 키워도.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변의 비율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함수 이런 말 쓴다고. 함수. 그쵸? 함수가 그거잖아. x 하나랑 y 하나랑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왜 함수란 말 쓰는지 알겠지?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고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미안해. 1대1 함수가. 사실 이제 뒤에서 하면 사실 1대1이란 말도 또 무리가 있긴 해.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일단 설명하기 이렇게 한 거고. 함수의 정의가 뭐죠? x가 올 n1이면 되죠. 다 쏘고 한 발씩만 쏘면 되지. 우리가 했는데 사카에서 세로선 그었을 때 몇 점 만나면 돼? 한 점 만나면 함수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물론 각 하나에 대해서 변의 비율이 이제 한 개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이 바뀌어도 변의 비율이 또 하나, 그러니까 같은 변의 비율에 대해서 각은 바뀔 수도 있거든. 왜냐면 중학교 땐 그렇게 배우지 못해. 일반각을 안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y값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각이 다를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서 그래프 때 그리겠지만 봐봐.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하면 약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배울 거야 나중에. 이렇게 영원히 가거든요. 이렇게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세로선 그 몇 점 만나니? 한 점 만나니까 함수야. 근데 요 y값이 변의 비율이에요. 뭐라고요? y값이 변의 비율인데 같은 변의 비율을 나타내는 x값은 여러 개가 있거든. 그래서 1대1이란 관계를 사실 1대1 대응이란 말을 쓰긴 좀 무리가 있어. 1대1 대응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타가 일정하다면 뭐라고요?
세타가 일정하다면 이거의 이 삼각형의 길이가 아무리 변해도 이 사인 값은 그냥 몇 개로 결정된다고? 한 개로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얘기한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말하긴 조금 무리가, 아까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맞진 않아. 하지만 이게 하나가 결정되면, 각이 하나가 결정되면, 변의 비율도 몇 개로 결정된다? 하나로 결정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수로 확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그래요.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이제 4분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으로 또 끌고 오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거야. 원. 이제 삼각함수는 다 원 위에서 얘기할 거예요. 원 위에서. 그럼 이제 요 선을 역시 또 시초선으로 잡을 거야. 시초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경이 이제 막 뺑글뺑글 돌겠죠? 일반각 배웠으니까. 뺑글뺑글 돌 거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1사분면에다 하나 그릴게, 동경을. 이렇게 1사분면을 그렸어요. 요점은 P점이라고 하자. P점. P점은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 자, 그럼 얘의 X좌표가 있고 얘의 무슨 좌표가 있을까요? Y좌표가 있겠죠. 잘 들어봐봐. X좌표, Y좌표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의학하고 수직선을, 아까 수선을 하나 그으면 무슨 삼각형이 보여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직각삼각형. 보이지 않니? 요 동경의 최종 위치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요 주황색 길이는 이 원의 무슨 지름이겠어? 원의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R이라고 쓸게. 됐죠?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사인 세타를 말해볼게요. 사인 세타를 말해보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반지름 R분의 Y 좌표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P점의 Y 좌표 값이 이 길이잖아, 맞니? 그러니까는 당연히 사인 세타 하면 R분의 Y 좌표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동의돼? P점에 Y 좌표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Y 좌표 값이 이 길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R분의 Y 좌표 하면 이게 사인 세타가 된다고. 됐어? 근데 얘를 이제 확장해서 얘가 2, 4분면에 있든 3, 4분면에 있든 4, 4분면에 있든 무조건 사인 세타는 다 R분의 뭐로 구하면 된다고? Y 좌표 이렇게.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게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삼각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삼각함수라는 말을 쓸 거라고. 사인 함수 이렇게 부를 거야. 사인 함수. 됐어? 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않니? 자, 계속 갈까요? 코사인 세타를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자, 코사인 세타를 확인해 보면 역시 이것도 R분의 무슨 좌표라고 말하면 될까? X 좌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코사인은 얘분의 얘잖아, 그치? 얘분의 얘니까 R분의 X 좌표 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옳지. 해주게 되면 이게 탄젠트 세타예요. 근데 X좌표분의 Y좌표라는 건 결국 보세요.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얘를 얘로 나누면 이게 나오지 않니?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결국 뭐분의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뭐와 같다? 사인 세타와도 같다. 이렇게.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 삼각함수.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바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아예 개념을 어떻게 기억하는 것도 좋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면 이제 고3이 되면 이걸 어떻게까지 해버리냐면 반지름 R을 1로 고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 1짜리 원. 이걸 단위원이라고 이런 원을. 단위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 단위원에서. 그럼 반지름이 만일 1이라고 한다면, 미안해, 한번 볼게. 불안해서. 자, 없어 보인다. 자, 1이라고 한다면, 이 분모가 그냥 얼마 돼, 분모가? 분모가 1 되지 않니? 그럼 그냥, 사인 세타는 누구 좌표와 같다? Y좌표와 같다. 이래버려도 끝이야. 즉, 동점 P가 있을 때,
이 y 좌표가 곧 그냥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사인 세타. 더 오버해버리면. 그 다음 이 x 좌표를 뭐라고 해버리면 돼? 코사인 세타.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가버릴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r이 얼마다 막 이렇게 주는 경우 있을 거야. 근데 만일 r이 1이라고 한다면 막바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사인은 x좌표, 미식신 거야.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는 x분의 y. 코사인분의 사인. 해주게 되면 삼각함수 개념이 다 끝난 거야. 이게 정의야, 삼각함수 정의. 그럼 이제 이거를 봐봐. r을 1이라고 했을 때 r이 1인 경우 사인 세타는 y좌표와 같다고 했고요. 다 이해했다고 믿을게요. 여기까지. 사인은 y좌표와 같고 코사인 세타는 x좌표와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할 거야. 외우지 마봐. 자, 봐봐. 이 동경이 현재 1사분면에 있을 때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뭐야? 양수 아니야? 그럼 무조건 1사분면에서 코사인 값도 양수고 사인 값도 뭐야? 양수야. 그렇지 않니? 탄젠트 값도 뭐야? 양수분의 양수니까 뭐야? 양수야.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삼각함수가 전체 다 올 양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올 양수. 그 다음 2사분면에서는 잘 봐봐. 동경이 이쪽으로 와 있죠? 동경이 뭐 대강 이쪽으로 이렇게 와 있다 치자.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봐봐. 그럼 여기 x좌표 양수야, 음수야? x좌표 음수니까 코사인 음수야.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 y좌표는 양수지. 그럼 사인은 뭐야? 양수. 탄젠트는 둘 중에 하나가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야. 그래서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뭐 사인만 양수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3사분면은 누구만 양수다? 코사인만 양수예요. 아니야. 탄젠트만 양수예요. 4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뭐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고도 있어. 미치겠어. 왜 이거 외워? 뭐 안고 뭐 하려고 부등켜 안고? 얼싸 안고 막 이렇게 외운다고.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운다고 사람들이.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운다고. 양수인 값만 따로 외우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외워야겠니? 너 외울 필요 없잖아.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 그래. 사인 세타가 y좌표야. 그래요. 코사인 세타가 x좌표예요. 그래요. x좌표가 양수면 코사인 양수고요. y좌표가 양수면 코사인 양수고요. 탄젠트는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음수예요. 어? 이거를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는 게 뭐 부둥켜 안고 뭐 하려고 그래. 어? 아무튼 간에 굳이 이렇게까지 외우지 말자고. 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삼각함수 개념 끝나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여기다 쓸까? 자, 이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무슨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은 1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의할 수 없니? 알았어. 해줄게. 자, 알았어. 자, 사인 제곱 세타 하면 뭐가 됩니까? r제곱분의 쓰고 지울 거야. r제곱분의 y제곱 되는 거 아니니? 코사인 제곱하면 뭐가 되니? r제곱분의 x제곱 되는 거 아니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r제곱분의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누구와 같아? r제곱과 같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분자가 r제곱과 같으니까 의학 합약분되면서 1. 재채기 크게 해도 돼, 형구나. 뭐 이렇게 소심하게 할 필요 없어. 괜찮아. 너무 당연하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요. 이제 두 개 더 설명할 건데.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라는 식도 있습니다. 계속 해볼게. 그 다음에 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곱 관계예요. 막 암호 같지? 암호.
자,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의 역수가 뭐라고 했어요? 시컨트라고 했고요. 탄젠트의 역수가 뭐라고 했어요? 코탄젠트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굳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잘 봐. 간단해. 요 식을 외우세요. 이건 외우세요. 제가 외우란 말 잘 안 하잖아. 근데 이거 외워. 이건 외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식을 외우는 상태에서요. 이 밑에 놈은요. 요 밑에 놈은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는 거야. 뭐로 나눠주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 아, 얘기 안 했네.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여기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봐봐봐. 사인 세타, 이건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고 얘는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의 의미예요. 아시겠나요? 이때 제곱을 여기 사인과 세타 사이에 이렇게 붙입니다. 니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해줄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거든? 아우, 진짜 손가락을 부러뜨려버리고 싶어. 이렇게 쓰고 있어.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세타만 제곱한 거야. 뭐라고요? 세타만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니네 문제 풀 때 노트풀이 할 때 이렇게 쓰다 걸리면 또 혼나. 이렇게 쓰고 싶으면 가로를 쳐. 알겠니? 이거 진짜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서 감점당하는 애들 많았어. 아무 생각 없이 제곱을 어디다 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된다 했습니다. 아니 돼요. 가운데 붙이시든가 가로치세요. 자, 다시 올라올게요.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그래.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자, 변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나누니까 1되지. 그러면 얘분의 얘잖아.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 역수 아니니?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코탄젠트가 되고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붙인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1이면 사인 세타의 역수죠. 사인 세타의 역수가 뭐라고 했어? 코시컨트.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붙인 거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렵지 않죠, 외우는 방법. 그럼 밑에 거는요. 눈치가 있으면은 채야지. 눈치가 다들 없니? 여기서 양변을 뭐로 나누면 돼? 그렇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다.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관계 3가지. 기억하십시오. 또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요? 수능에 이 2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 이거만 나와요. 내신용. 하지만 뭐 간단히 좀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삼각함수 정의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프 전까지 끝난 거야. 자, 그럼 또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85번 하나 해드릴게요. 85번. 자, 원점 5와 점피 5, 거기 5탑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5, 마이너스 12로 고쳐주세요. 5, 마이너스 12.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어디를 끌고 와서 쓰라고요? 좌표 평면으로 와서 점을 찍으세요. 아시겠죠? 5,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요 점을, P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해설처럼 그냥 그 막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꼭 그리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그건 동경이 지금 몇 사분면에 있다는 소리야? 4사분면에 있다는 소리 아니, 동경이? 됐어? 동경이 4사분면에 있다고.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되는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얼마야? 13인가요? 반지름 R이 13이지 얘들아? 그럼 끝났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 내가 뭐라고 했어?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누구 좌표? 반지름분의 Y 좌표라며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 좌표라며 여러분. 사인 세타. 그럼 13분의 얼마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 아, 이게 어렵니? 안 어렵지? 코사인 세타는 뭐야? 반지름분의 X 좌표 아니야? 그럼 13분의 얼마 하면 돼? 5. 끝. 대입해봐. 자, 87번 너 하나 해볼게. 86은 얘가 해보세요. 이건 중3 수준의 문제야. 86은 진짜.
자, 87 해볼게.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음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만족하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 이게 문제네. 자, 봐봐봐 얘들아. 봐봐봐. 어렵지 않아. 자, 사인 제곱 세타는 제곱을 했죠. 이때 이 제곱 문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 분자는 0보다 커야 돼. 양수야. 그럼 당연히 분모가 모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코사인 세타가 음수란 말이잖아. 맞지?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것은요. 자, 봐봐봐. 생각하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것은요. X좌표가 음수란 소리예요. 그렇지 않겠니?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건 X좌표가 음수란 소리라고. 아이고야, 목이 다 부러지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야, 그럼? X좌표가 음수인 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일까? 그래, 2하고 3이잖아, 여기가. X가 음수가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2하고 3, 4분면이라고, 여기 3, 4분면. 사인 세타는 Y좌표, 코사인 세타는 X좌표. 잊지 마세요. 잊지 마. 자, 넘어갑시다. 88, 89 여러분들이 한번 88 해줄까? 어려워 보이니? 88 해줄까? 해줄게. 거기 그림 뭐 하나 약간 좀 빠졌는데요. 그림에 여러분 거기 는영 빠졌다? 는영. 그 식이 지금 이거야. 88번 식이. 2x, 는영 붙어있네. 붙어있죠? 뭐라는 거야? y에 사인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직선의 방정식 보면 여러분 딱 눈에 보이지? 기울기가 양수 아니니 그거? 그래프 보니까 기울기 양수죠? y절편은 양수야 음수야? y절편 음수 아니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뭐야? 뭐야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2인가요? 네. 여기 기울기잖아, 맞지? 네. y절편은 뭐야? x에 0 넣으면 되잖아. 네. x에 0 넣으면 y절편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호만 확인하면 돼.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부호. 그럼 지금 딱 째려보시면 기울기가 양수죠? 네. 이 전체가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 사인 세타가 뭐란 소리야? 사인 세타가 지금 음수란 소리지, 그치? 사인 세타 음수. 아, 괜찮아. 그럼 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거 이해됐죠? 그럼 사인 세타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있고 전체가 음수니까 코사인 세타도 뭐란 소리야, 지금? 음수란 소리야. 이해됐죠? 네. 둘 다 음수란 소리야. 그럼 니네가 이제 그거 해갖고 그것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따져볼 수 있겠죠? 1차 함수 그 기울기가 사인 세타고 y절편이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이잖아. 부호만 확인하면 된다고. 부호만. 양수 음수인지만. 그래 할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다. 자 90번 보지요. 좀 어려워 보이죠? 해볼게요.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이고요. 쓱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거기 여러분 원래 코시컨트를 CSC라고 줄여 쓰는데 거긴 다 써준 거야. 코하고 SEC 이게 코시컨트입니다. 아시겠죠? 코시컨트 제곱 빼기 시컨트 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 딱 봐봐봐. 얘가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데 어렵지 않아. 이 식에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이 식에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못 구할까? 10분에 하면 되잖아. 이렇게 띵 옮기고 띵띵띵띵띵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알았어, 해볼게. 자, 이거 보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됐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2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니? 맞지? 그 다음 아닌가? 맞죠? 짠짠짠짠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에 뭐가 되니?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인가요? 아이 식쓰기 귀찮다. 팔 아프다. 얘들아 그냥 넘어갈게. 시간 관계상 여기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식변형에서 구할 수 있겠다고 믿을게. 이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가 얼마 나오냐면은 3분의 루트 3 나와요. 오! 미안해. 너무 많이 건너뛰었다. 근데 계산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 고2잖아. 이 정도 계산해야지. 그치? 너무한 거 아니지, 경표야?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지. 그치?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뭘 구하래요? 시컨트 제곱 세타 구하래지. 됐느냐? 그럼 어떻게 구할래 이제? 첫 번째 방법, 식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변형하라고? 식변형. 아까 제곱관계식 알려준 거 있지? 제곱관계식 알려줬거든 내가. 3개 알려줘서 첫 번째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두 번째는 1 플러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 되는 거 알려줬죠? 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나? 네. 아 미안해. 여기가 코탄젠트죠? 여기가 코시컨트고요. 됐어요? 이거 알려드렸어요. 너 하나 더 알려준 게 뭐였어? 1 플러스 뭐였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였어요? 시컨트 제곱 세타 된다고 했거든요. 됐지? 그럼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 얘를? 1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어? 코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지 않니? 그래, 안 그래?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니? 동의됐어? 그럼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됐냐? 그럼 1이 없어지죠? 그러면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래매. 그럼 루트 3분의 3이겠죠? 루트 3분의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돼? 3분의 9니까 이 값이 3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해보나마는 얼마 나와? 두 개 역수니까 3분의 1.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역수라고요. 이해돼요? 아니면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잖아. 됐지? 이게 식변형에서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저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보세요.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 막상 여러분들이 식변형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안 떠오른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써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탄젠트 값을 주지 않았니? 탄젠트 값을 줬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우리 괜히 배운 게 아니잖아. 삼각비. 직각삼각형 그려. 거기가 세타잖아. 됐니? 네. 그럼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3. 맞죠?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루트 3이란 소리 아니야? 네. 동의돼? 네.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9-6이니까 루트 6 아니야 여기? 네. 루트 6 나오잖아. 누가 루트 6이래? 루트 10이죠? 2루트 3이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낚일 뻔했어. 응크? 그러면 자, 코시컨트 막바로 구할 수 있죠, 이제.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라고 했어? 사인의 역수라고 했잖아. 그럼 사인이 이게 사인이니까 코시컨트는 이게 코시컨트 아니야? 루트 3분의 2루트 3이니까 2. 이해돼요? 이게 코시컨트잖아. 그래, 안 그래? 코시컨트. 그 다음, 시컨트는 뭐야,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루트 3 맞죠? 9, 3, 12, 루트 2루트 3. 그래. 됐어, 안 됐어? 그럼 막바로 이 값을 직접 구할 수도 있다고.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이것도 틀린 풀이가 아니야. 왜? 삼각 B가 내가 뭐라고 해서 삼각 함수라고 했다고. 똑같은 거야. 삼각 B가 삼각 함수. 그럼 직각삼각형 이용해.
전혀 안 좋은 풀이가 아니야. 되게 좋은 풀이야, 이것도. 다시 강조하지만. 식변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직접 직각삼각형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거야. 됐지? 그래.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식변형 한번 해보시고 삼각함수 정의까지 개념까지 완벽히 끝났습니다. 그럼 또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풍산자 필수 유형이 숙제가 또 나가고요. 숙제가 어디까지 될 수밖에 없냐면 71쪽까지입니다. 71쪽까지가 숙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잠깐 쉬셨다가 오늘 한 거 복습하시고 쭉 진행하십시오. 자, 수고. 네? 너무 많죠?